자동차 한 대가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다른 차량을 쫓고 있는 건데요. 지금 어디 있어요? 따라오, 밀양도. 경찰에 신고를 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뒤쫓아간 차량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지구대였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좀 주목해 주십시오.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심각한 사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지난 6일 새벽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주로 고발하는 유튜버가 새벽에 이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다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직접적으로 경찰 신고가 대기하다가 직접적으로 그 게시물 제목을 발견한 다음에 작성자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그 후에 아주 기막힌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미성년 성매매 관련 글을 발견하고 그 작성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 게시물이 유독 이 유튜버 눈에 띄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초등학교 6학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이 아이가 명동 쪽에서 며칠 전에 했었는데 그게 초등학생이라고 하길래 야, 초등학생이 말이 되냐? 누가 초등학생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냐고. 다른 걸 신고하고 있었는데 이쪽 인천 쪽에 갑자기 초등학생 한 번에 40만 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지능적으로다가 게시물을 올려놓는 게 의아했었어요. 그래갖고 또 저희가 포수가 있을 가능성도 크다. 현장에서 여자한테 도착했다고 하니까 여자가 나온 거예요. 너무 아이가 어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이건 진짜 못됐다. 그건 얘가 너무 어려갖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경찰이 그냥 인계를 하겠다. 초등학교 6학년생 여자아이가 나와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해도 좀 너무합니다. 그날 유튜버의 눈에 띈 게시물은 신체 정보와 함께 초 6학년과 만날 사람 페이는 40만 원 받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설마 초등학생이겠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혹시 그 아이 뒤에 나쁜 어른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성자에게 메시지 보냈고요. 인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약속 장소에는요. 분홍색 머리띠를 한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여학생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경찰에 신고해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일단 여학생의 동태를 살피며 잠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얼마 뒤에 근처 골목에서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차량 한 대가 나타났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차에 여학생이 올라탔습니다. 자, 그 수상한 차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타는 걸 본 유튜버 곧바로 시동을 걸고 추격합니다. 도로 위에서 한참 동안 그 추격전이 벌어졌다 멈췄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직접 만나보시죠. 서 내려. 사실 이 미성년자 성매매 뭐야? 저희가 이거 추격해갖고 나와보세요. 자, 도자씨 제가 이거 알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지 말고 아저씨 잘 들으세요. 내가 이거 찍어. 사진 하지 말라고. 블랙박스만 확인해도 되는 거예요. 블루스 확인해도 제가 없을 수 있고요. 저는 일단 뭐 성매매 들어가는 단어조차도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얼마 정도 얼마 안 나가는 이런 말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이게 절권 누가 뭐 절권 사기인 게 딱 나오죠. 아니죠. 자, 보세요, 선생님. 자, 지금 성매수를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떳떳해요? 목소리가 커? 떳떳하기도 떳떳하고 일단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 뒤에 따라붙었다는 걸 눈치를 채고 이 차량이 막 속도를 내더니 신호 위반을 하면서 도로 위를 막 질주했습니다.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차량을 뒤쫓았는데요. 한참을 도망치던 차량이 멈춘 곳이 황당하게도 인천의 한 지구대였다는 겁니다. 아하. 자, 이것도 의아한데 예. 차에서 내린 남성의 태도 보셨듯이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다가 쫓긴 사람이라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 블랙박스 오픈할 수 있다. 나는 성매매라는 단어도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유튜버를 향해서
누가 봐도 조건 만남 사기인 게 딱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교수님 그러니까 조건 만남 사기 저 유튜버와 이 초등생 여자아이가 날 잡으려고 함정을 팠단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남성의 주장은 유튜버와 여학생이 미리 짜고서 조건 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해서 그다음에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사건반 제발로 갔다 경찰서로. 네. 저희 사건반장에서도 이렇게 뭐 10대 아이들이 성인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후에 갑자기 맞아요. 쳐들어가가지고 막 돈을 요구하고 때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본인은 이제 그거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조건 만남 사기에 지금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지구대로 간 겁니다. 이 유튜버는 너무 황당해서 본인이 여태까지 채팅을 본 거, 이 아이 여학생이 쓴 거 다 보여줬어요. 뭐 그런 와중에서도 이 남성은 그냥 뻔뻔하게 웃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일단 뭐 그거 조건 만남 사기다 이거는 이 남성의 주장이고 시시비비는 경찰이 가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남성이 그 여학생을 태우고 지구대로 갔기 때문에 초동 수사는 이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유튜버가 경찰의 그 초동 수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꼽았는데요. 여학생과 남성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했고 수사도 꼼꼼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불만을 내비친 겁니다. 자,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구대는 초동 조치만 하고 본격적인 수사는 관할 경찰서 담당이라 우선 한 공간에서 이 두 사람의 진술서를 받은 뒤에 이후 조사는 장소를 분리했다라고 전했고요. 또 오늘 그 담당 수사팀이 또 정해졌습니다. 예. 남성의 휴대전화 조사 여부는 수사 상황이라서 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경찰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조건 만남을 위해 만났던 게 맞고 하하. 여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경찰에 남성이 성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성매수를 시도했던 남성과 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조건 만남을 위해서 만났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차 속에서 남성이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해당 유튜버 함정을 팠느냐? 아니요. 전혀 저 여학생을 모르는 관계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남성은 20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반 성매매는 성매매법에 따라 처벌이 되지만 이런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요. 이게 시도할 때 미수도 사실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하게 처벌이 된 상황이고 지금 성추행 당했다 부분도 지금 확인을 했던 또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블랙박스라든지 진술을 확인해서 성매매까지 약속이 있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유튜브는 뭐 그런 얘기합니다. 같은 아이를 5번씩, 10번씩 이렇게 잡은 적도 있고 또 성매매 반복해서 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이 유튜버가 뭐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거 막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를 하긴 하지만 현실이 좀 암담하다고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저 성매수 시도 남성은 본인이 지구대로 제 발로 찾아가면 알리바이가 뭐 성립이 될 거다라고 자기 깐에는 본인 착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앞뒤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블랙박스하고 이 피해 이 아동의 진술 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다면 강제추행죄도 아마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성년자 성매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성매매는 또 미성년자 성매매 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교수님, 근데 이 해당 유튜버 분께서 꼭 좀 해달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네. 특히나 이 초등생 여자아이는 이미 본인이 한번 잡았던 아이다. 그런데 이제 뭐 포주에 의한 이른바 포주에 의한 강제적인 성매매가 아니라면 결국 이런 아이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들만 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또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과연 어리다고 그냥 계속 봐주기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사회에서도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도 이거는 강력하게 규제가 있어야 돼요. 아이에게 보호도 있어야 되고 교육, 교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아이가 안전한 곳으로 왜 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집에서 이 아이가 살 수가 없다면 쉼터라던가 기관으로 보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로라도 어떤 교육이나 교정이 들어가야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보호해주는 자도 없고 보호해주는 기관도 없고 이 아이가 사실상 길거리에 버려진 거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강력한 규제와 함께 아이의 보호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 5일 밤 경기도 김포의 한 유흥가입니다. 남성 2명이 흰색 차량으로 거침없이 걸어가서 운전자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예, 손 여기 들어갔습니다. 장치 마세요. 장치 마세요. 장치 마세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이 운전자 갑자기 풀 엑셀을 밟고 한 남성을 매단 채 그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뒤 남성은 도로에 내동댕이 쳐졌는데요.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와, 이 영상이 너무 충격적인데 제보 사건이죠. 이 제보자는 전날만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답니다. 네, 제보자가 저 영상을 찍은 남성이고요. 그 차로 다가간 남성입니다. 한 만남 앱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려는 남성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돼서 이 만남 앱에서 실제로 본인이 미성년자인 척 가장을 했고요. 그리고 성매수만남을 유인한 다음에 경고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 성매매하려는 남성을 10건 정도 이렇게 잡아내겠다고 하고요. 그 남성들로부터 다시는 미성년자 성매매하지 않겠다. 또 다시 또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의 사과하는 영상도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도 자신의 나이 45살이라고 아이디에 명시하고 있는 그런 남성이 제보자에게 SNS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저 페이 만남 찾는데 만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고 접근을 해왔고 제보자는 이때 역시도 미성년자인 척 19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인 지난 5일에 이 남성이 어디로 가면 되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길래 이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유흥가 여기 앞에서 만납시다 하고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주변을 몇 차례 빙빙 돌던 흰색 차는 결국 약속 장소 앞에 딱 차를 댔습니다. 제보자는 차량으로 다가갔죠. 창문이 확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남성의 인상착의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45살 양복남. 자,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남성이었는데 이 양복남은 당연히 19살 미성년자를 만나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웬 40대 아저씨가 저벅저벅 차 앞으로 걸어온 겁니다. 당시 상황 직접 만나보시죠. 빨리 와. 저거야. 저기 스포츠죠. 보이는 거. 예, 손 여기 들어갔습니다. 장치 마세요. 장치 마세요. 장치 마세요. 야이씨. 와, 이게 바디캠인가요? 아니면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갔던 거죠? 휴대전화를 이제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거를 이제 차량 안에 넣어서 남성 쪽을 촬영하려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남성이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을 집어넣어서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답니다. 이 제보한 사람이.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뭐 지금 엑셀을 밟아서 도주하려고 하길래 왼손을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량에 보신 것처럼 매달린 채 달려갔던 겁니다. 자, 무려 시속 100km 8주 진단이 나왔답니다. 저거 좀 보세요. 지금 차에 매달려서 지금 영화 찍는 것처럼. 네, 좀 끔찍하고 좀 무섭네요. 보통 이제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차량을 세워야 되고 손을 뺄 수 있도록 창문을 내려주는 게 맞는데 이 남성은 계속 달렸고 욕설도 했다고 해요. 노라고. 그러니까 이대로는 내가 죽겠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고. 속도를 더 내면서 결국에는 창문을 탁 열어버렸대요. 그러면 창문을 탁 열려면 그대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굴러 떨어진 거고 굴러 떨어지면서 이제 차 뒷바퀴가 스쳐 지나가서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졌고 또 뒷바퀴하고 발목이 부딪혀서 발목이 부러지고 어깨, 팔 이런 데 다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하루에 3번씩 통증 완화되는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는
궁금하대요. 왜 저렇게 죽기 살기로 풀 악셀을 밟으면서 도망치려고 했던 걸까? 머릿속에 번뜩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답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외향적인 것도 그렇고 뭐 딱 보면 그게 있잖아요. 공무원 같은 느낌. 왜요? 그게 보통 지금까지 했던 분들하고 좀 다르세요? 예, 그 배지가 하나 있었어요. 아. 왼쪽에 그 와이셔츠 거기 옆에 배지가 그게 나라이라는 배지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게 옷에 달려 있었던 건가요? 예, 아니면 그게 옷에도 있었고 그 네, 안에 이제 뭐 다른 옷에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너무나 뭐 죽기 살기로 사람을 죽을 뻔한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도망갈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뭐 굳이 공무원 아니어도 저 상황 되면 뭐 도망갈 수 있겠죠.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는데 이 사람은 좀 달리 대처했던 그 부분이 좀 놀랍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봤던 거는 뭐 배지라 그럽니다.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 배지. 그 또 차 안에 옷도 있는데 그 안에도 배지 같은 게 있어서 혹시 공무원 아니냐.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이렇게 무리해서 도망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공무원이라고 배지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 아닌 사람도 달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아직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요즘 뭐 이런 컨셉트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찰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준다 해서 막 뭐 좋아하는 쪽도 있고, 아 이건 일종의 자경단이다, 이건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만은 분명히 그렇죠. 보여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리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수사권이라든가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저항했을 때는 또 그걸 강제로 제압해서는 안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버린 다치셨네.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또 지금 저렇게 도망간 사람 진짜 할 말이 없는 일이에요. 경찰이 저 영상하고 이제 본인이 촬영했던 영상도 있었고 CCTV도 있었고 분석을 해서 차 번호를 확인을 했고 저거는 차로 사람을 다치게 만든 거 특수상해거든요. 위험한 물건입니다. 저럴 때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곧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침 또 저 도주한 차량의 그 번호판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금방 잡히겠죠.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되겠죠.